오늘날 판사들이 내시가 된 이유가 뭐냐? 난 내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. 내시가 뭐죠? 환관이야, 환관. 옛날에 임금을 모시는 환관들이라고. 내시야. 거세됐지. 얘네들은 남자 구실을 못해. 그런 놈들이 됐단 말이야. 황제한테 가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쫙 이렇게 하는 그 놈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된 거지. 내시로. 사실 그 왕정시대의 내시들은 상당히 권력이 있었어요. 왕을 직접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죠. 민주주의의 기본 공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내시가 된 거예요.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부의 소유권, 정부라는 것은 입법, 사법, 행정 전체를 포괄하는 정부, 국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기관이 운영된다. 그러면 그것은 정부예요. 그게 거버먼트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국민은 정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이게. The government of the people. 소유권이죠.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입법, 사법, 행정 이 모든 정부 기능을 다 국민이 소유한 것이다.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돼야 되고 정부를 운용하는 거예요. 그 정부의 운용권도 국민에게 있는 거고 그 정부의 존재 목적도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.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. 정부는. 국민을 빼고는 정부는 정부일 수가 없어요. 국민이 무시되는 정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세월호 참사, 이태원 참사, 이 참사는 국민이 죽었잖아. 대량으로. 이것은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. 국민이 정부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얘기는 판사들이 내시가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. 굉장히 위험한 거죠. 그 뭐가 망가진 거예요, 지금? 법이 망가진 거예요. 법은 도구인데 도구를 내려칠 수 있어야 돼, 국민이. 그 내려칠 수 있는 망치 대가리가 빠진 거예요. 그래서 내려칠 수도 없어. 망치가 사라졌어. 망치가 기능하지 않아.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. 두 번째, 오늘날 판사들이 왜 내시가 됐냐? 이 기능하지 못한 남자 구실을 못하는 내시가 됐느냐?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. 근대화의 기본 공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. 막스 베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. 여기 이제 잘 보이나? 잘 보여. 탈주술화 과정과 근대화, 학문, 종교, 정치. 이게 전성우 교수가 여기 저자 보이시죠? 이 사람이 막스 베버 사상의 선집을 냈어요. 근데 첫 번째가 뭐냐? 탈주술화 과정과 근대화야. 학문, 종교, 정치에 대해서 선집을 기획하면서 첫 번째로 낸 전성우 교수의 책이야. 전성우 교수가 번역한 거죠. 막스 베버의 저작들을. 막스 베버가 어떤 사람인지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. 사회학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. 분화, 개인화, 합리화. 분화해 가고 개인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죠. 자신의 삶.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되라고 하는 바로 그 개인화. 합리화라는 게 바로 탈주술화야. 이 막스 베버의 말에 의하면 탈주술화하는 거예요. 이것은 공식이에요. 그냥 근대화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분권화하고 분화하고 분산화하고 개인화하고 합리화하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. 그런데 인사 조직에서는 그 조직을 설계할 때 반드시 저 근대화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다가 분권화, 탈중앙화라고 말하죠. 탈중앙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건 좀 어색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 비트코인 세계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탈중앙화를 해서
그래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. 어쨌든 분권화, 자율성, 네트워크. 자율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. 그 얘기입니다. 그럼 네트워크로 같이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네트워크로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. 그래야 숲이 우거진다. 생태계가 풍성해진다는 거죠. 그 다양성의 풍성함,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쇼츠가 몇 개 있는데요. 쇼츠 그러니까 쇼츠니까 뭐 한 1분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째는 윤석열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. 봉지욱 기자가 밝혀준 엄청난 사실. 봉지욱 기자가 다 밝혀냈어요. 봉지욱 기자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봅시다. 윤석열이 발작할 초유의 사건이 터졌습니다.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윤석열의 국정 운영 방식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통쾌하게 까발린 것인데요.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검사 출신이신데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축은행이 뭐 잘못을 많이 했어요. 배임을 많이 저질러갖고 고객들의 예금을 흥청망청 쓰고 자기들 사업에 쓰고 했으면 비리의 원천을 밝혀서 얘들이 숨겨놓은 돈을 끝까지 찾아내서 예금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이제 검찰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. 그렇지 않았습니다.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 저축은행이 구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펼친 로비, 인관계 로비에 집중을 했고 그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, FIU, 금융정보분사원장, 뭐 김광수 원장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넣었거든요. 구속을 시켰어요. 엄청난 스포트 박수를 받고 내가 한 건 했어. 한 건 했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? 그때 당시 김두 홍보수석 구속기도 됐잖아요. 2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. 김광수 FIU 원장 무죄 나왔어요. 2심에서. 줄줄이 다 무죄가 났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 끝이거든요. 이 버릇이 저는 지금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. 내가 이거 한 건 할 수 있어. 그 다음에 난 몰라. 이런 특수부 검사의 한 건주의. 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하면 다 나와. 기자도 아는데 윤석열이 그게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. 부산저축은행 2011년이에요. 그러니까 2006년에 멀지도 않은 새끼. 2016년에 멀지도 않은 거예요.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. 그러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조사하지 않고 윤석열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임용한 거예요. 이거는 문재인이 책임져야 됩니다.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는 봉지욱이도 다 아는데 민정수석이 몰랐다는 조국의 이 헛소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두 번째, 윤건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럽다. 박진영 선생이 기자회견을 한 걸 보고 얘기한 겁니다. 봅시다. 저는 뭐 내가 시정잡배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데요. 시골 장터에 말 많은 아저씨가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우리 집 가정사 한탄하면서 그래도 내가 와이프는 버릴 수는 없지. 이 정도 수준 이야기를 하셨다. 그런 느낌이 들고요.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. 갑자기. 어떻게 저런 사람을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습니까? 저런 수준의 사람을. 공사 구별이 아예 안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?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을 구속해야 되는 사람이고요. 내 와이프가 문제가 있으면은 부부싸움하면 해결하면 된다. 남의 와이프는 표창장 관련해가지고 4년을 감옥을 살게 하고 내 와이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혹, 이채 양명주에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도 부부싸움하면 끝낼 수 있다. 이게 공사 구별이 되는 운동입니까? 저는 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요. 서울중앙지검장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고위직 검사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. 애초에 그런 사람이 그런 임명직으로 대한민국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한탄스럽다.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네, 정말 봉지욱 기자도 그렇고 그 박진영 선생도 그렇고 이게 다 점잖은 사람들이거든요. 다음 사람 봅시다. 우창익 선생도 이게 진짜 점잖은 사람이에요.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야? 이렇게 말합니다. 한번 보십시다. 첫 번째,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했다면 이런 상황 없었어요. 네. 두 번째, 사람 좀 제대로 골라 뽑고 정말 잘하는 게 뭔지 모를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, 검찰총장까지
정말 영전을 거듭시켜주고 추윤 갈등이라고 있을 때 네. 그때 청와대에서 제대로 역할만 했어도 문제가 있다면 둘 다 내보내든지 아니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그러잖아요.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사표 받으러 왔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화나서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뭘 오셨냐고 그래서 그냥 왔다. 이게 청와대입니까?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. 사실 국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잘못하고 이런 일종의 악의 씨 같은 게 뿌려진 거잖아요.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안보 불안에도 시달려야 되고. 아이 참. 네. 네. 오창익 선생이 그 대단히 점잖은 사람인데 뭐예요? 맨 마지막 한 말이 이 악의 씨앗을 뿌려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. 문재인이. 조국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어. 인사검증 하랬더니 인사검증을 하나도 안 했어요. 이낙연 국무총리 시킨 것도 검증을 안 했죠. 이낙연이가 얼마나 또라이인지는 이미 다 전남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여수에 휴가를 갔다가 그 차를 가지고 멀어서 차를 가지고 앉고 기차 타고 갔다가 차가 없으니까 이제 그 택시를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묵는 동안에 계속 다니면서 그분이 다 그 안내를 해주셨는데 며칠 동안 근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게 말을 하더라고요. 말 마세요. 이낙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혀를 내둘러. 택시 운전은 모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다 정보가 공유되잖아요. 그래서 그 선생님만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다른 기사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. 혀를 내두르죠.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국무총리를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적골이 된 거예요, 나라가.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고. 자, 이 악의 씨앗을 뿌려놓은 자들, 문재인과 조국 등 친문 세력이란 무엇인가? 사실 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